제국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우리는 흔히 거대한 성벽이 무너지고 이대한 왕이 쓰러지는 극적인 순간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종종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제국의 몰락은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서서히 골마 터지는 상처와 같습니다. 하나의 대출, 하나의 전쟁, 그리고 한 번의 이자 상환이 쌓이고 쌓여 거대한 몸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19세기 오스만 제국은 세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 그들은 파산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잊혀진 제국의 경고는 다른 깃발 아래에서 섬뜩할 정도로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875년 오스만 제국의 재무관료들이 국가 예산안을 들여다보며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숫자들이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제국의 연간 총수입은 2170만 파운드. 하지만 갚아야 할 빚의 이자만 해도 무려 1200만 파운드에 달합니다.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모든 돈의 절반 이상이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갚는 데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탄불에서 바그다드까지, 다마스쿠스에서 카이로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제국 전역에서 거친 세금의 3분의 2가 유럽의 은행가들에게 곧바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은 원금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자를 내기 위한 돈일 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정부를 겨우 운영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돈을 계속 빌려야만 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마침내 1875년 10월 6일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집니다. 오스만 제국이 국가부도, 즉 디폴트를 선언한 것입니다. 더 이상 빚을 갚을 여력이 없기에 지불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몇 년 지나지 않아 유럽의 채권단은 오스만 공공부채 관리국이라는 기구를 설립합니다. 이것은 사실상 외국이 통제하는 기관으로 오스만 제국의 세수를 직접 장악하여 유럽으로 곧장 송금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제국은 재정 주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모든 것을 잃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많은 한국인들에게 1997년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경제 주권을 외국 기관에 일부 내어주어야 했던 그 아픈 경험 말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겪었던 굴욕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한때 오스만 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 중 하나였습니다. 6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세계의 대륙을 지배했으며 전성기에는 로마 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그랬던 제국이 어떻게 단 20년 만에 빚더미에 올라 무릎을 꿇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그 몰락의 과정이 왜 오늘날 우리에게 불길한 경고처럼 들리는 것일까요? 이야기는 1850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까지 오스만 제국은 외국의 은행에서 돈을 빌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재정은 안정적이었고 세금은 걷혔으며 국방력 또한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1854년 크림 전쟁이 발발합니다. 러시아와 맞서 싸우던 오스만 제국에게 전쟁은 너무나 비싼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군사적, 재정적 도움이 절실했던 그들은 1854년 8월 24일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합니다. 당시에는 합리적인 결정처럼 보였습니다. 돈을 빌려 전쟁에서 이기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바로 그곳에 모든 문제의 씨앗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빌렸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출 조건은 프랑스와 영국의 은행, 특히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높은 이자율, 짧은 상환 기간,
그리고 숨겨진 수수료들은 제국이 첫날부터 손해를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박했던 오스만 제국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고 유럽의 은행가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854년 이후 빚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1858년, 1860년, 1862년, 그리고 1874년까지 거의 매년 새로운 대출이 이어졌습니다. 매번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약속했지만 각각의 대출은 다음 대출을 더욱 필연적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첫 대출 이후 불과 20년이 지난 1875년 오스만 제국의 빚은 유럽 채권단에게 2억 파운드에 달했습니다. 오늘날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24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연간 수입이 고작 2170만 파운드였다는 것입니다. 한 해 버는 돈의 거의 10배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참고로 오늘날 미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약 7, 8배인데 당시 오스만 제국은 10배에 육박하는 어떤 경제도 지속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빌린 돈은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요?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막대한 돈이 아무런 성과도 없는 군비 지출에 낭비되었습니다. 6만 명의 병사와 4만 마리의 말을 거느린 오스만 군대는 하루에 거의 50만 킬로그램의 식량을 소비하며 국고를 말라붙게 했습니다. 1875년 그들의 해군은 21척의 전함과 173척의 군함을 보유하여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3위의 해군력을 자랑했습니다. 여기에 호화로운 궁전 건설과 사치스러운 황실 생활까지 더해져 제국은 결코 회수할 수 없는 돈을 태워버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국은 낡은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빚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한 신용카드로 다른 카드를 막는 것과 같은 궁극적인 재정적 죽음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부패는 모든 것을 악화시켰습니다. 세금 징수는 뇌물과 비효율로 가득 찼습니다. 1874년이 되자 심지어 오스만 제국 내의 은행가들조차 25%에 달하는 높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자국 정부에 돈 빌려주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국민조차 등을 돌렸을 때 사실상 모든 것은 끝난 것이었습니다. 유럽 투자자들은 붕괴를 예견했습니다. 국제시장에서 오스만 채권은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격이 찾아왔습니다. 1873년의 세계 금융위기는 유럽 전역의 경제를 강타했고 오스만 제국의 수출은 급감했습니다. 연이은 흉작은 식량 부족과 세수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제국은 덫에 걸렸습니다. 더 이상 빌릴 수도, 갚을 수도, 세수를 늘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1875년 10월 6일, 한때 강대했던 제국은 공식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쓰러졌습니다. 분노한 유럽 채권단은 전례 없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오스만 경제에 대한 직접 통제였습니다. 1881년 설립된 오스만 공공부채관리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열강 대표들이 관리하는 기구였습니다. 이 기구는 제국 내에서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가졌고 심지어 지역 가축에 대한 세율을 정할 수 있을 정도로 깊숙이 내정에 개입했습니다. 제국은 자신의 땅에서 주권을 잃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빚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식민화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카피툴레이션이라 불리는 불평등 조약은 유럽 상인들에게 오스만 제국 내에서 면세, 치외법권 등의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1838년 영국과 맺은 통상조약은 유럽 상품에 대한 관세를 불과 3%로 고정하고 국가 독점을 폐지시켜 사실상 오스만 시장을 강제로 개방시켰습니다.
유럽의 값싼 상품들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제국의 토착 산업과 제조업 기반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경제적 쇠약은 곧 정치적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주변국들은 독립하거나 영토를 빼앗아갔고 제국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19세기 말 오스만 제국은 유럽의 병자라는 치욕적인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한때 위대했던 제국은 열강들의 지정학적 체스 게임의 만류로 전락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오스만 제국은 독일의 재정 지원 때문에 독일 편에 서서 참전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오스만 제국도 함께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제국은 사라졌지만 빚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건국된 터키 공화국이 그 빚을 상속받아 계속해서 갚아나갔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빚이 청산된 것은 1954년 5월 25일, 제국이 멸망한 지 30년이 더 지난 후였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세대가 빌린 돈을 증손주 세대가 여전히 갚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시선을 현재로 돌려보겠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연방부채는 37조 달러에 이릅니다. 이는 GDP의 119%에 달하는 오스만 제국 말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유럽의 대출기관에 의존했던 것처럼 미국 역시 일본, 중국 등 외국의 채권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군사비 지출 또한 오스만 제국의 과오를 떠올리게 합니다. 11테러 이후 전쟁에 쓴 비용만 약 8조 달러에 달하며 이 모든 비용은 오스만 제국처럼 빚으로 조달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유사점은 바로 이자 상환액입니다. 2024년 미국의 이자 지출액은 8,810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사회보장과 의료 서비스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연방 지출 항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국방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국가가 미래를 위한 투자나 국민을 위한 지출보다 과거의 빚을 갚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패턴은 섬뜩할 정도로 익숙합니다. 과도한 군비 지출, 막대한 차입, 지속 불가능한 부채, 외국에 대한 의존, 그리고 통제력 상실. 오스만 제국에게 이 길의 끝은 붕괴였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미국은 오스만 제국이 아니며 세계 경제 시스템도 다릅니다. 하지만 국가 부채에 대한 핵심적인 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예산을 잠식하면 성장은 둔화됩니다. 채권단이 영향력을 얻으면 주거는 약화됩니다. 군사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면 붕괴가 뒤따릅니다. 오스만 제국은 수십 년에 걸친 쇠락을 통해 이 교훈을 고통스럽게 배웠습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또 다른 강대국은 너무 늦기 전에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오스만 제국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통찰을 주었다면 저희의 역사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역사를 현재로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